원장님이 진짜 편한 마음으로 오라고 몇 번을 오셔서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두 선생님들 발표를 보고 나니까 지금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되게 부담이 되고 이번 발표 잘하셔서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별가람 중학교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시험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분석을 하는 걸 인근 뭐 학부모나 학원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학생 말로는 학교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샘마루와 어떤 학원에서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쉽다고 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러니 이번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라고 공표를 하셨고 그러면서 학교 프린트가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기는 했는데 학교 프린트 자체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그 프린트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많이 했고 중위권 학생들은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보시면 거의 중하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중문제도 6문제, 중상, 상으로 분류되는 문제는 3문제가 이미 되지 않았고 역시 그 문제는 다 학교에서 주어진 프린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요 문항으로는 제가 3, 4번은 사실 완전 기본 문항을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제가 더블반 아이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학생들이 틀려오진 않았는데 시험 대리 모의고사를 볼 때 1번, 4번은 틀리더라고요. 2배 안에서, 2분의 1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게 기본 정의랑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기본이지만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 중요 문항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출제된 시험 문제의 프린트의 유사 문제를 거듭냈는데요. 정말 그림은 완전히 똑같고요. 숫자만 조금 다르거나 혹은 숫자까지 똑같은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 문항에서도 그 프린트가 한 25문항 정도 됐는데 4점짜리도 5문제가 거의 똑같고 그리고 5점짜리에서도 5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도 똑같은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푼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인근 학교에 있던 학교에서 주어진 프린트에서 이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항이 그나마 조금 더 어렵지 않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도형을 풀 때 우리가 좀 중요했던 부분들은 항상 보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중학교 2학년 애들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물론 이 문항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조선을 잘 활용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항이 저는 이제 상 문항으로 넣어놓은 문항인데 이건 역시 사실 학교 프린트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보조선 그리고 피타고라스 활용해서 풀면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중상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많이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날짜가 다른 분들과 제가 바뀌어 있기는 해요. 제가 잘못 써가지고 날짜를 연도를 바꿔서 썼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별가람 중학교 학생 수는 조금 줄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시험률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 평균이 좀 떨어졌어요. 물론 이 평균은 기말고사 평균은 아니고요. 중간 기말과 수행평가를 합친 평균이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그 성적, 그 아이들의 그 평균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알기로 거의 90점 이상이 90%. 그래서 샘마루 평균이 95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올해는 상위반 아이들의 평균이 90 그리고 비할반의 평균이 72점으로 다소 이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학교 평균도 10점 이상 사실 낮아졌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가 평상시 시험 문제를 쉽게 내다가 한번 어렵게 됐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 학교는 좀 시험 문제가 쉬워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다 총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다라는 생각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주거나 제공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막 스스로 패스시키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어차피 이런 문제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시험이 아마 그런 부분의 틀을 좀 깰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별바람 중학교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내지는 않는 게 지금 보시면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프린트에서 사전에 제공했고 거의 변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충분히 준비가 가능은 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비알바는 그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고 그래서 학교 평균, 학원 평균도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어찌됐든 학교 교과서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학교 프린트를 좀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중위권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의 문제 사실을 어려워해서 사실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너무 문제가 25문제밖에 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리는데 근데도 어렵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답에 오답까지도 풀렸고 비슷한 쌍둥이까지 찾아서 풀렸는데도 계속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반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시켰다기보다는 그냥 실수하지 않고 정말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블랙라벨이나 이품의 쌍둥이 문제들을 그냥 틀렸어요. 사실 그게 학교 시험 문제랑 그렇게 연관이 없을 거라는 것은 알았으나 처음에 너희들의 이제 심한 문제를 적응하는 실력을 좀 향상시켜보자의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 프린트를 쌍둥이를 해서도 저희가 풀렸는데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이면 저희 커리큘럼상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저희 기존 커리큘럼에서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을 뭔가 익히는 데 있어서 너무 여름방학 때 시간 배분이라던가 커리큘럼 배정 자체가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조금 확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진 않을지 비반 이하 기준 그러니까 그 PW 제외하고 나머지만요. 아니 어떤 내용이요? 이게 대답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W반 아이들만 계속 가르쳐가지고 저희는 사실 아예 중3권을 안 가르치고 시험 대비 사실 저희 되게 짧게 들어갔어요. 한 2주? 왜냐면 내신 그 선행 진도 때문에 그래서 비알반의 아이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제가 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베이스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학기 준비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 게 선행하는 아이들은 1학기 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선행을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2학기 진도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내용이랑 심화 문제에서는 그렇게 연결은 없잖아요. 기본은 알아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이 심화 문제에서 조금 접근하는 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행반은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에 대한 그러니까 현행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W반에서 한 학생은 굉장히 잘하지만 좀 한 학생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없이 들어가니까 내신 대비 저 2주밖에 안 하겠지만 굉장히 짧았고 이 아이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 3학년 과정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저희 한별 중학교 얘기 들어보고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별중학교 3학년 김수민 선생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중학교 3학년 분석을 맡게 된 김수민입니다. 일단 이번 한별중 시험 범위가 원주각에서 통계까지였고 그리고 객관식만 이제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체감 난이도로는 이제 원주각 문제가 주로 많이 어렵게 나오니까 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아이들 반응은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제 통계 문제 2개를 다 틀려서 점수가 좀 많이 깎였다.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신 대비 교재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들을 주로 찾아본 건데 거의 다 비슷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도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이랑 비교해서 원주학은 굉장히 평이했고 그리고 통계는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만 25문항 출제되고 서술형이나 단답형이 따로 없었어요. 이게 이번 기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 1년 동안 한별중 3학년 아이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1년 동안 4번의 시험이 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옳은 보기의 개수는과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해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꼭 한 문제씩은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제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거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아이들이 틀려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읽고 원의 접선과 그 접전을 지나는부터 해서 쭉 읽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이거를 틀려갖고 온 아이들은 이제 그림은 알고 있지만 한글로 됐을 때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돼서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이게 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글로 풀어져 있으면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문제더라도 기니리를 미루 있으면은 아이들이 더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옳은 것의 개수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맞아야지 이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잘 풀어서 이제 고쳐가면서 해서 이제 맞아갖고 왔는데 이 문제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항에 이제 22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한별중 프린트에도 있었고 별가람중 학교 프린트에도 모두 있었던 문제고요. 시험 대비 교재인 시크릿북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난도 유형에는 있긴 했지만 이미 풀어본 아이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네, 이미 했던 애들은 다 맞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장에 있던 23번, 24번 통계 문제가 바로 이건데 두 문제를 이거는 이제 엮어서 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 오기 전에 이미 시간을 많이 썼던 아이들은 마지막 장에 왔는데 두 문제가 엮여 있고 이제 23번에서 벌써 A의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 일리를 다 구하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23번을 잘 풀었으면은 아이들이 바로 이 24번은 23번에서 했던 거를 이용해서 분산을 구했으면 거기다 그냥 바로 루트 씌워서 맞을 수 있는 건데 23번도 못 풀고 24번도 못 풀고 그러면 이제 이게 5점짜리인데 이거 5점까지 해서 10점을 한꺼번에 날린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적 아이들 받은 거를 제가 일단 스크린샷을 그냥 떠온 건데 100점 받은 애들은 일단 3명 정도 되고 그러고 네, 한별중3만 냈을 때 평균이 88점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한별중 88점이 평균인데 그 중에 PWA만 평균이 냈을 때는 95.6점이고 B반, R반 아이들도 생각보다 조금 괜찮게 봐왔던 게 이게 이번 한별중 시험이 생각보다 원주각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도형을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나았을 수도 있다 싶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원주각에서 주로 어려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을 원주각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주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둘 다 있기 때문에 다 숙제도 내주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원주각 문제들을 수업에서 조금 뭐 한두 개 정도 더 다루고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거는 너무 평이하게 나왔고 통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이제 평균 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 분배를 잘못한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잘 안 나왔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도 그렇고 올해도 문제도 다 이게 통계 비중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25문항 중에 12문제 정도가 이제 그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네, 통계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낯선 문제들이 이제 주로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소한 2번은 풀어볼 것을 권장한다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를 바로 안 주거든요. 미리 안 주고 예를 들면 뭐 일주일 전 시험 보기 직전에 진짜 일주일 전에 뭐 한 학생이 이제 다 한 장을 풀어서 그거를 제출해서 다 맞으면은
그 다음 장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별중에 시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거를 일단 바로 공유된 걸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전날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도 2번은 푸니까 아이들이 2번은 풀어야지 이제 내가 했던 문제지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똑같이 질문할게요. 저희 이 3학년 2학기 내신하고 그 다음에 고등 선행을 병행하면서 선생님은 그 내신 대비 기간에 학생들이 그 학습량을 내신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된 게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세요, 이번에? 선생님이 한다는 알바 단위들 지금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어차피 특히 알바 애들은 어차피 선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얘네는 그거에만 집중해서 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고, 근데 B반 아이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공수원을 하긴 하니까 저희가 시간 배분에는 어느 정도죠? 내신 대비 3주 전까지는 3학년 2학기와 고등 선행의 중에 간단히 배분했을까요? 아예 고등선생이랑 걔네가 이거를 같이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수원만 해도 얘네가 B반 정도 아이들이 공수원은 사실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해서 성취도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심각해서 걔네는 네. 같이 하기보다는 공수원만 제가 하고 이제 오히려 시험 대비 때 딱 집중해서 그것만 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걔네는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하긴 하죠. 최소 한 달. 네, 일단은 네, 우선 지금 중학교 3학년의 내신에 대해서는 화정중학교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한 클래스밖에 없죠, 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분석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한국성균중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중간고사만 보고 기말고사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의 내신 분석 이 두 학교까지였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매번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의 내신과 그 다음에 이 선행을 갖다가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갈지,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상의해야 될 논의 포인트는 네,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요. 네, 저희 하이에서 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그 PW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3학년 2학기를 사실 이번 겨울방학 때 예습을 하지 않으면 여름방학 때 처음 배우는 학생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특강에서의 유도도 문제예요. 오히려 2학년 2학기가 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3학년 2학기 특강을 지금 들어야 여름 때는 고등선행과 3학년 2학기를 같이 하다 내신 대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3-2 특강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청을 유도하는 거는 열심히 해봤지만 안 하는 애들은 사실 끝까지 안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3-2 경험이 전혀 없는 애들을 데리고 우리 여름에 그걸 어떻게 커리를 짜고 그걸 내신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예요. 알바는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를 올해랑 똑같이 반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등 선행이 아니라 내신에만 집중을 하는 걸로. 근데 B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름방학부터 저희가 고등을 물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략을 봐야 되는 게,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그 B반 애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B반 학생들은 현재도 선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 근데 막상 여름방학이 됐을 때 고등 선행과 3학년 이야기를 같이 병행하다가 내년에 이게 또 리바이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커리큘럼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의견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거는 여기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이번에는 별가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2개씩 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마이크 조금 더 가깝게 드릴게요. 그 이제 시간이 늘어나면 지금 하는 집입니다.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잘 들어오시죠? 별가람고등학교 1학년 분석 담당 손주희.
이번에 시험은 명제에서부터 무리함수까지 예년과 동일하게 동일한 범위로 시험은 진행이 됐고요. 시험 문제 난이도는 작년과 좀 비슷했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학교 프린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별가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학교 프린트가 제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제공이 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번 고등학교 1학년이 개정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존에 있던 프린트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항상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에서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또 출제는 되었습니다. 반응이 조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시험 문제 쉬운데 계산 너무 많고 복잡했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많이 어려웠대요. 사실 뒤에 가서도 할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상 문제가 이전에 고난도 문제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화 문제랑 중 문제가 총 한 13문제, 그리고 이제 최상 문제가 8문항.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쨌든 중학교보다는 상이나 최상의 문항이 조금 더 비중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최상의 문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하는 문제집에서 그 유사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별가람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기본 정의를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이거는 뭐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항은 문제 자체만 딱 읽어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 사실 교과서랑 완전 똑같은 문제의 숫자만 달라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제 경향을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문항들이 이전 저희는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인근학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됐고 거의 똑같고 숫자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 모의고사에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실렸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이 관계를 이용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문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될 것을 예상은 했으나 이번에도 어병식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유리함수에서 이게 절대값 취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저 당연히 이 문제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도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나오면 어떻게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거 무조건 나와 이러면서. 근데 저희 M반 아이들 못 풀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나온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까지 다 거의 암기하듯이 알려줬는데 네, 조금 M반 아이들한테는 이 신화 문제들이 여전히 좀 많이 어렵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유사 문제로 보여졌던 문제고요. 최상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최상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식 자체가 범위를 막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교점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 식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이 많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전 1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최상 난이도의 문제가 이번에 다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 학생들은 접근 자체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많고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했다이지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아지기 조금 전해지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평균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 평균 역시 기말 평균이라기보다는 2학기 종합 평균을 기준으로 넣어놨습니다. 작년에 비해 별가람 고등학교 학생 수는 조금 줄었는데요. 저희 학교 평균은 1점 늘었고 저희 샘마루 평균은 1점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급 컷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아서 작년 건 너무 올해 건 넣지 않았는데요. PS반 평균도 그렇고 근데 이제 MR 평균이 조금 더 올라갔던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봤고 알바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저는 M반이라 저희 애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알바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MR 평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봤을 때 거의 한 14문제 가량은 거의 교과서도 똑같이 나오고 약간 숫자만 다르거나 정말 약간만 변형을 하기 때문에 MR반 아이들은 이 교과서 문제만 기준으로 정말 반복해서 풀어도
저희가 MR반에게 기대하는 등급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좀 했고요. 또 나머지 6문제가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약간 출제를 했고 최종 문제들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 모의고사가 저희 학원 시험대회 모의고사 말고 그 나라에서 치르는 그 모의고사에서 유사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때도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해서 풀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포인트가 이런 교과서랑 교과서 유사 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문제를 약간 반복해서 풀고 거기에 오답에 오답까지 푸는 것이 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이 졸려하거나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제가 직접 활용하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학생한테 직접 나와서 저처럼 앞에 나와서 제 아이템 노트에 써서 설명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심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다른 시험 문제 역시 한 3문제 가량은 심화 문제가 있고 근데 그 심화 문제를 풀려주면 저희 이제 N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거는 내가 못 풀어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이제 눈빛은 보고 벼라는 보고 있으나 이미 이제 없는 그럴 때는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너네가 여기에 직접 쓰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직접 본인이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확실히 자기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이포인트 이런 문제를 한 번만 푸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번, 3번 반복하고 쌍둥이까지 반복하는 그 반복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놓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반복 학습. 이제 문제 푸는 양도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반복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는 사실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을 때 그 문제가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에 대한 도전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특히 모의고사 사전짜리 중에서도 어려운 사전짜리들의 문제를 모아서 푸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험 대비 모의고사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의고사가 저희가 직접 타이핑을 한 거라 사실 쌍둥 틀린 거에 대한 쌍둥이를 뽑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근데 저희 이제 고등학생 애들 머리가 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돼서 제 시험을 보니까 답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15분 만에 풀고 다 풀었어요. 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숫자를 바꾸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너무 일이 커져서 제가 사실 여기서 약간 조금 고민이 많아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할 만한 자료나 이 시간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이걸 매스 플래스에 기대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은 맞을까요? 서술형도 답은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러니까 답을 쓰면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프리버전 쓰기에 서술형은 맞을까요? 고비를 싹 치우고 우리 싹 그것도 대안으로 제가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래서 이제 2등급 그러니까 왼반의 목표 등급은 2등급이고 S반의 등급은 이제 1등급 목표잖아요. 이제 2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혹은 2등급 안에서도 사실 3등급에 가까운 애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일단 2등급 전략으로 선생님이 제시하신 거는 일단 교과서 문제로 알아요. 아까 그 부분이 사실 괜찮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본인들의 목표가 사실 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한계를 좀 정하는 느낌? 그래서 나는 2등급까지 가능해, 나는 1등급 도전해보고 싶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2등급으로 자기 한계를 딱 정하면 그거 이상을 사실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그런 고난도 4점짜리는 놓아도 이 아이들은 풀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거를 풀다 보면 기본을 또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성적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를 허용해주고 어디까지 쳐내야 되는지는 조금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 2등급 안에서도 말씀드린 상위권 2등급 아이들은 1등으로도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제가 따로 아까 말하는 그런 모의고사 지난 문제들도 모아서 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S반은 아직 안 가르치고 있지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희 별내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파일을 한번 말해서 여기 있습니다. 별내고 2학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원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내고 1학년 맡은 이원기 강사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시험 범위는 명제서부터 끝까지였었는데 저 유무리 함수를 저는 이번에 좀 되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좀 많이 풀렸거든요. 함수를 제대로 다루는 게 그래프로 다루는 게 처음 시작인 단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약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시험에서 유무리 함수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이제 별내고 같은 경우는 없거나 아주 쉬운 문제만 주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이제 낯선 유형이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주된 아이들은 S반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실수가 좀 있었다 뭐들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실수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S반이 예전처럼 공부량이 많지 않고 사실 쉬운 문제를 언제든 틀려올 수 있는 애들이 S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고등부에서 이제 대비하는 거의 하이포인트나 교과서나 뭐 여기서 거의 나오는데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보는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겹칩니다. 난이도는 쉬운 문항이 일단은 다수를 차지해요. 이게 좀 이번 시험의 핵심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따가 보시면 저희 학원에 최저점과 최고점이 나오거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세 문제를 이제 준비를 했고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주희쌤도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유리함수에서 절대값이 붙으면 애들은 일단 절대값 씌워지면 어렵거든요. 조건도 여러 개가 되니까 이 조건을 다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긴 걸 잘 못해요. 애들이 좀 이게 간단하고 짧은 것들은 잘 해내는데 좀 생각할 게 자기가 해야 될 게 많으면 많이 어려워하고 접근 자체를 못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18번은 이것도 나름 우리가 처음 보는 그 형태는 아니지만 그 형태 자체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보통은 안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 역함수 값을 그냥 이제 계산만 해도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가려놓고 조건으로 저거를 A랑 B를 다 구해야만 얘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다 오답률이 뭐 제일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3번은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18번보다 조금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 앞에 부분을 다 풀어야만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려울 거야 하고 포기를 했거나 이제 손을 댔다가도 끝까지 못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1대1 대응이라는 걸 애들이 못 찾았어요. 이 표현을 보고 일단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문제인데 요 표현을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고등학생들은 이 표현을 모르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요새는 이제 저런 함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작년에 2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6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작년 같은 경우는 전 교육과정이고 이번이 이제 2등급, 그 1등급, 2등급 등급제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이 저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저점을 봤을 때 63점입니다. 잘하는 애가 93점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맞으려면은 90점이 넘어야 하고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실수해서 80점대로 내려가면 2등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70점 되면은 3등급까지 이제 70점 초반이나 60점 후반, 그럼 3등급까지 내려가는데 1등급 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논술형 3번이 7점이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 틀려야지 1등급인 거예요.
다른 거 하나 더 틀리면 무조건 2등급. 그래서 제가 S반 하고 있지만 S반 애들이 굉장히 성실한 애들입니다. 회전이 빠르진 않지만 성실한 애들인데 그렇게 한두 개를 실수해서 2등급으로 내려간 애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원에 이제 별내고의 이제 1학년 애들은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 2등급으로 살짝 떨어진 애들이 많았다.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점수대가 높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저기 16명인데 4명이 이제 1등급이고 90점이 넘었다는 얘기고 8명이 8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64점에서 93점입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적죠. 1등급하고 2등급 그 사이가 굉장히 적고 그 2등급 초반부에 애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애들도 한 80점대 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실수하면서 2, 3등급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지원이라는 친구는 박현송이라는 친구랑 거의 동등하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현송이가 오히려 좀 더 잘한다 느껴질 정도로 식도 잘 쓰고 성실하고 그랬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지원은 고난도 문항을 피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자기가 풀려고 하는 이제 성향이 좀 있었고, 이제 박현송은 시키는 거는 제대로 좀 잘하고 좀 성실하지만 고난도 문제는 본인이 풀다 안 돼가지고 밀려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한테 이제 질문으로 해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훈이가 이제 1등급을 맞아왔고 현송이는 계속해서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작년 내내 2등급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별내고에서 어쨌든 1등급을 노리려면 기본기도 탄탄해야 되지만 고등수학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고난도 문항에 좀 도전 정신이 좀 많이 필요하다. 애들이 평소에 학습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6명 중에 80점대가 6명이고 90점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저 6명을 1등급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요. 저는 그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번 정도 했고, 이제 학원에서 준비한 거 다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더 준비해서 해줬는데, 그 전까지는 애들이 제대로 공부가 좀 안 되던 애들도 그렇게 실제 시험처럼 계속하면 얻어지는 거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좀 많이 필요하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좀 아쉽다는 거예요. 2등급 그 등급제가 바뀌었는데 예전 같으면 걔네들이 2등급을 맞아와서 괜찮은 등급이야 이럴 텐데 지금 2등급은 옛날 2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1등급 안으로 무조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이 저희도 아쉽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실수인 측면도 있지만 2등급 아이들이 조금 1등급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저희도 모의고사도 충분히 하고 교재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쪽으로 좀 더 푸시가 더 들어가고 어떤 전략이 더 추가됐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 기본기를 갖추는 시간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기 중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기본기 책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내신 탭이 시작되는데 그 방학 때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특강으로 거의 대부분 방학 때 배우는데 방학 때 기본기가 끝나야 학기가 시작하면서 고난도를 계속 연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등급이 되려면.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좀 기본기 습득을 시키고 실전으로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이제 의논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이게 확보가 돼야 애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성실한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어진 교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바로 내신 대비 몇 주 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가 도전하고 하면서 하는 그럴 만한 시간이 사실상은 많이 없어요. 그때까지 계속 교재도 마무리해야 되고 뭐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방학 때부터 조금 좀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기는. 네, 학교 중에는 기본기는 빠르게
확인만 하고 좀 어려운 거를 같이 시켜볼 수 있는 그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저희 한국삼육 고등학교 김수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삼고 1학년 분석을 맡게 된 김수민입니다. 이번 한삼고 시험 범위가 명제에서 무리함수 그래서 끝까지였는데 일단은 문항이 객관식 20문항 그리고 단답형만 여기는 4문항 해서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평소 한삼고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이패스 외의 문제집에서 출제한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모의고사에서 변형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문항들이 있어서 답을 고르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 대비 그 교재에서 비슷한 것들을 주로 찾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하이매스라고 써있는 이게 바로 학교 부교재거든요. 그래서 하이매스에서도 조금 출제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중 교재에서도 조금 출제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를 찾은 게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별내고랑 별가랑고 비교했을 때는 평이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한삼고 1학년이 계속 4번 시험이 거의 그랬던 것 같고요. 2023, 2024년도에는 얘네가 이제 서술형이랑 단답형이 혼합된 뭐 서답형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올해 4번 시험 다 그냥 단답형으로만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단답형 4번인데 6점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풀어서 맞아야지 6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간까지는 풀었다 하더라도 그냥 틀리면은 6점이 한 번에 날아가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풀어야지 이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단답형에서 모르는 게 나와버리면은 점수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주요 문항 중에 이제 객관식 13번인데요. 이거는 정말 별거 없는 문제들이고 아이들한테 맨날 판별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던 문제인데 이게 왜 오답이 많이 나왔냐면 판별식을 써갖고 이제 답을 바로 이 친구도 5번으로 체크를 했는데 2차 부등식이라는 조건을 간과해서 오답을 5번이라고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체크를 해서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틀렸었던 이제 문제인데 대우가 참이라고 해서 진짜 고지고대로 그냥 대우를 이용해서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냥 P면 Q다로 그냥 그대로 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쉽게 풀리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P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도 이거를 놓쳐갖고 이제 틀린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변형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는데 한삼고에서 이번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네가 항상 한두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위해서 모의고사에서 변형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고등학교 문제에서 100점 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삼고 시험은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은 만점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점이 목표였다 그러면은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들도 접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답형 4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이건 이제 절대값을 이용한 합성함수 문제인데 이차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도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평소에 했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들어가면 다들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반이 R반인데 얘네한테 제가 설명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절대값이랑 합성함수 그래프를 따로 아예 날을 잡아서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역시나 시험에서는 틀려갖고 왔습니다. 저희 재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삼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셋마를 평균만 냈을 때는 67점 정도 되고 PS 평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S반이거든요. 사실은 P반이 없고 S반 평균이고 여기 밑에 있는 MR 평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R반 평균입니다. R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균이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건 저희 R반 애들이 그래도 조금 R반이지만 사람답게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상고는 학교 부교재에서 꾸준히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부교재인 하이메스에 있는 문항들은 확실하게 오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변별력 위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거를 이제 만점 목표라면은 네, 평소에 4점짜리 문항들도 조금 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교재에서 항상 출제하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부교재 외의 문제도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정말 이제 그 외의 문제들도 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시중 교재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기초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게 하이포인트가 이게 시험 대비 교재인데 여기에 YBM이랑 뭐 비상이랑 이렇게 교과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삼고 아이들 그 학교 교재가 이제 YBM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게 힘든 애들은 YBM 교과서만이라도 좀 여러 번 이게 YBM 교과서가 있고 뒤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거를 하고 그거에 오답을 또 풀려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하이메스를 반복만 해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때 2등급이 진입이 가능한가요? 그 친구들이? 예상 저희 반 아이들 중에 그 하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저번에 70점대 중반 그리고 이번에 70대 초반에 받았는데 2등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아이는 이제 저번에 85점 정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1등급 컷이 80점 후반 정도였고 그래서 걔가 이제 저번에 85점 정도 받고 이번에 70대 초반 받았는데 걔도 2등급일 예정이라서 네. 네. 1등급이 어렵고 네.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질문하는 질문하는 네, 질문하면서 또 나왔는데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궁금해서요. 이게 10%대를 진입하는 게 지금 형 고1에서 바뀌고 나서 처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1등급 컷은 세 학교 다 비슷한 걸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한상고 1학년 아이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작년 아이들은 못 봤지만, 네, 다른 학교 비교해서 그렇게 컷이 생각보다는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저희가 알반에 있는 아이가 사업을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을 쭉 설명을 드렸겠지만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5등급제로 되면서 등급은 5개로 나누긴 하지만 그 학점에 대한 이수는 결국엔 성취도를 매겨가지고서 일정 성취도에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수가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이 만약에 점수가 20점이다. 전체 다 했는데 그럼 그 학생은 수학을 다시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수강이나 보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1학년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점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합니다. 어렵게 되겠다고 이번에 별내고등학교 선생님이 공표를 하셨지만 어렵게 안 나왔어요. 어렵게 못 내는 거죠.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보면은 평균이 30점, 28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상관이 없죠. 걔네들이 뭐 40점을 받든 1등급에서부터 12등 그 등급만 매기면 되는 거지 이게 낮은 점수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 보니까 쉽게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익숙한 곳에서 출제를 합니다. 어려운 걸 나오게 하더라도 교재 그 다음에 저번 한상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거의 90%가 나왔어요. 그 하이메스라고 하는 어렵지도 않은 교재에서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는 애들이 80점대 후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나왔고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낸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등급도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수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쉽게는 내고 약간의 한두 문제를 가지고서 변별력을 조금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집요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방식을 조금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학교는 막 안 돼도 계속 반복시키잖아요. 계속.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 꾸준하게 반복시키고 그걸 갖다가 시키고 그 다음에 한두 문제 정도를 갖다가 안 되는 아이들은 좀 버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를 계속 시키는 것처럼 고등학생들도 사실 그렇게 해야 2등급에서 제가 보기엔 8점 이상을 막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게 1학년이고 이제 얘들이 2학년 올라갈 건데 어떻게 될지도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혹은 저희가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사실 모의고사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모의고사가 많아지는데 이것들을 그래도 정답률을 높이려면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가지고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2학년은 다 뭐 그냥 내거든요. 그냥 너희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가 바뀌면서 이렇게 성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점점 자사고로 가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 확 줄었어요. 왜냐면은 자사고 가서 내신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말아먹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아이들이 자퇴하는 걸 보고 나서 자사고 진학률과 경쟁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 별과람에 한삼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남을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조금 이제 그 10% 안에 기를 쓰고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조금은 집요하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궁금하세요?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 아니 뭐 중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궁금한 게 네. 고등학교 가서 만약에 그렇게 등급을 받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집요하게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확실하게 90점 이상을 받을 거냐 90점까지만 받을 거냐를 선택을 하고 10%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왜냐면은 90점까지 받는 거랑 그 10%를 받는 게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요 10%를 마저 맞추겠다라는 것과 이 90%만 하겠다는 것에 들어가는 노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갖다 조금은 그래도 내가 예상하는 범주 안에 나올 거고 난 이걸 완벽하게 하겠어라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난이도가 튀는 문제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들어가서는 그렇게 작전을 좀 짜야죠 아이들. 네. 선생님들도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얘가 이거 못 맞춰서 어떡하지라고 하는 건 좀 과감하게 좀 버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반드시 나올 것들을 갖다 좀 하는 게 필요해요. 네. 네, 마무리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결국 1등급을 목표해서 성이 10%냐 그다음에 뭐 2등급을 목표하는 거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지향점이 달라진 게 명확하게 보여요. 출제 의도도 그렇고 학생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의 대비 전략도 내년에 그걸 기반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 좀 많이 나온 거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함께 봤고요. 저희 15분의 쉬는 시간. 네, 조금 저희 시간 여유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 이거 혹시 작성을 중간에 다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고 저희가 시간 조금 빠르게 진행돼서 쉬는 시간 20분 가져도 될까요? 네네네. 네. 20분 가져볼까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쉬는 시간 20분